중고차를 가져오시면 차를 오래 탔으니까 아무래도 손대야 될 게 좀 있잖아요. 뭐 내장재가 뭐 오래된 걸 바꿔줘요. 혹은 뭐 차에 블루투스가 없어요. 그럼 뭐 그런 안드로이드 오디오를 넣어준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전부.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썸즈 자동차 공방이라고 이제 자동차 뭐 썬팅이랑 뭐 이런저런 튜닝을 좀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나왔던 분들 중에 가장 그래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왕복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때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외모를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리니지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큰일이 났습니다. 거의 뭐 대학교를 이거 뭐 수능을 완전히 어머니가 재수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재수를 한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리니지를 더하면 더했지. 입맛에 맞게 대학교를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그 와중에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골라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녔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외에도 좀 잡지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곁다리 지식이 생기는데 거기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막 컴퓨터 조립을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자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소개로 컴퓨터를 한 대씩 이렇게 제가 이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 지인이 소개를 딱 해주셨는데 지인이 PC방을 차리려고 한다. 한 100대 네가 컴퓨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학비 정도는 벌 거야. 그게 혹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100대 가까이를 그때 컴퓨터를 밤새 막 조립해가지고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이제 PC방 차리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뭐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까지 섭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다시 생각해서 어려운데 그 이제 거래처에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두세 군데를 공사하고 있었어요. 억이 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이제 공사 맡기신 분들이 야 이거 왜 공사 언제 시작하냐 인테리어 들어온 다음에. 근데 저는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다. 저한테 들어와야 될 대금이 다 그 사람한테 가 있고 그 사람은 증발을 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때 23살이에요. 이게 23살 때인데 처음 그런 사기를 당해본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PC방 공사하시는 분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맡기신 분은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이제 빚도 좀 내고 그래서 물어줬어요. 물어줬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대전역으로 가버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숙이죠. 노숙을 하러 갔는데 조금 많이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항상 제 옆에서 소주 마시면서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너 여기서 술 먹지 마. 너 여기서 뭐 사 먹지 마. 자기들처럼 망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여기서 6개월 이상 있으면 넌 다시는 못 돌아가. 최대한 빨리 나가. 그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침마다 그 인력소 차가 와요. 그나마 좀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일용직, 그러니까 요즘 노가다죠. 간단하게 일용직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모았더니 약간의 돈이 됐어요. 보증금이 필요 없는 월방을 구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발 단장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PC방 같은데. 또 그래도 컴퓨터 많이 만져봤다고 PC방 아르바이트 가서 제일 편하거든요. 게임도 좋아해. 컴퓨터도 잘 알아. 저한테는 최적의 아르바이트 장소였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살면서 정리가 끝났어요. 빚에 대한 것도. 다 완납을 하고 남은 게 없는 미련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선이 여기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쪽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이 저 때는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이틀을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와서 이제 또 좀 쉬기도 하고 뭐 지인 집에서 이렇게 같이 숙식도 좀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와이프를 만나고 29살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 직전에 제가 그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게 내가 몸을 쓰는 일은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입을 쓰는 일을 하자. 남은 게 입밖에 없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야? 자동차니까 자동차 영업을 하러 가보자. 집하고 이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르노 삼성 자동차 대리점이 그 당시에 이제 지점이었는데 그걸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이 차 팔러 갔습니다. 겁이 없어요 제가 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사실 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겁쟁이였는데 점점 겁이 사라지더라고요 살면서. 그래서 겁도 없이 이렇게 차를 팔러 가서 의외로 좀 차도 그래도 잘 팔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손님하고 상담하는데 하더니 저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옹알이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공황장애 중에서는 거의 제일 심한 증상이다. 스트레스가 저는 안 쌓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호르몬이 뭐가 이상하다고 계속 쌓이는 게 터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건 방법이 없다. 약을 먹고 집에서 쉬어라. 32살 한창 나이에 집에 쉬래요. 그래서 이제 34살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할 때도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뭐 배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국비로 또 이런 거 뭐 썬팅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걸 국비로 교육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뭐 아무 계산 없이 한 건 아니고 제가 딜러 출신이니까 이제 르노 삼성 대리점들이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곳들하고 이제 공식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회에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갑, 을, 병, 정. 손님들이 사실 갑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사원이 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밑에 병입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제가 심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손님들한테 갑질을 많이 당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 쌓인 울분을 어딘가 풀어야겠죠. 근데 그게 제가 돼서는 안 되죠. 제가 한 1년 반을 잘 참다가 야, 다 가. 니네 거 안 할래. 다 가. 그랬더니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량은 7, 80%가 빠져나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원래 제 스타일대로 작업을 해서 먹고 살자. 그걸 해보자. 기술자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옷가게를 가도 5,000원 싼 집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 손님은 없구나. 싸게, 빨리, 이게 답이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럴 거면 근처에 가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게를 접자 라고 마음을 먹고 가게 이름과 완전히 다르게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업계에서 배운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배선이 에어백에 감겨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에어백이 터지면요 선이 끊어져요. 블랙박 선이 끊어지면서 얼굴을 찢어요. 20몇 바늘 꿰매신 손님도 있어요. 제가 딜러절에 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에어백에 걸리지 않게 막 밀어넣는 노하우들, 뭐 앞유리 같은 거 이제 비 오면 막 유막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셀프로 어디가 돈 안 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들, 직접 또 따라할 수 있는 거 정도를 제가 막 유튜브에 올렸어요. 떠나려고 그냥 이제 배운 지식이 소멸되기보다는 DIY 하시는 분들 요즘 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좋아하잖아요. 자기 차 뚝딱거리는 사람들이라도 이 노하우를 썼으면 좋겠다고 뿌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신네 가게에서 작업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분 차를 이렇게 해주고 몇 명을 해주면서 손님이 많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그때도 이제 딱 들었던 마음이 아, 이걸 원하는 손님들이 아직 있구나. 그러면 난 이 손님들하고 재밌게 수다 떨면서 그렇게 일하자. 제 인생에 리즈를 표현하라고 하면 지금이 리즈고 제가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리즈는 아직 갱신 중이지 않을까. 조금 더 리즈가 남아있지 않을까. 제 채널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제 꿈은 셀프 세차장을 좀 하나 지어서 저는 가게를 그 안에 부스로 한 칸만 넣어서 저는 거기서 손님들하고 인사하고 떠들면서 또 이 남자분들 핑계 없으면 잘 못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저기 사모님 있으신 분들은. 근데 세차라도 하러 간다는 핑계라도 좀 생기면 커피라도 한 잔 더 하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차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쏟다르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넓고 조용한 차가 아니라 으르릉 대는 차를 좋아합니다. 8기통 이런 거. 지금 제가 타는 차가 그래서 머스탱입니다. 8기통. 딱 밟았을 때 박 하고 힘을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좋아요. 뒤에서 확 밀어주는 느낌.